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총평부터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기 국면에서 두 가지 인사 방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탕평 인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친위체제 강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에서는 친위체제 강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운영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을 관피하로 이렇게 규정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속도 있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친위 세력의 전진 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팀을 그동안 그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안하다는 요소를 받았던 경제팀을 개편하면서 친위 세력들이 또 정치인 또 언론인 출신들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옆에서 보좌했던 주변 인사들이 대거 청와대와 또 이번에 개각의 정부 부처로 들어감으로써 이런 친위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개각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화합형이냐 친정형이냐에서 친정형을 선택한 그 선택은 잘했다고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불가피했을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의 여러 가지 여파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자칫 이런 부분 등이 강화되지 않으면 조기 내임덕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문학진 전 의원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정말 미중유의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내각이 이런 정말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 이 탕평 인사, 또 통합 인사, 거국내각 구성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이제 이런 그 의견들을 곳곳에서 내고 했는데 이번 인사 결과를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탕평 또는 무슨 이 통합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출신 지역별로 보더라도 내각 2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한 30%가 이 영남 지역 출신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20명 중에 호남 출신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과거에도 이 내각 구성하는 걸 보면 대통령이 할 때 인위적으로라도 이런 그 지역 안배들을 이제 했거든요. 그 이제 국민들 눈에는 그 뭐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게 물론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그런 것들이 좀 안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그 지역 편중, 이것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왜 이런 인사가 자꾸 그렇게 어떤 그 편중된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뭐 흔히들 얘기하는 당신이 가진 그 수첩 속에서만 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많이 이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는 또 이번에 또 살아남았더라고요. 유임이 됐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런 그 내부 영향력이 막강해서 그 김 실장의 의견대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는 뭐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누구를 지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타이틀은 정식으로 갖고 있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인물인가요? 제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무슨 물증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한 야당 의원이 그 사람의 그 딸이 승마 선수인데. 과천 경마장에서 말하자면 황제 승마를 했다. 그러니까 아주 특혜를 받았다는 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이 공식 라인의 대표적 인사는 김기춘 실장이고 인사위원장이니까 이 막후에서 어떤 그 비공식 라인에서
또 무슨 뭐 문고리 권력 뭐 3인방이라고 뭐 있다고 하는데 비서관들 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자꾸 인사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정서, 국민들의 뜻 이거하고 자꾸 이 엇박자를 내니까 이거는 좀 그 시스템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 정서에 맞지가 않는 인사다. 지역 편중됐다. 누가 막고 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야 진실은 저희들이 내용을 그 밖에서 추측만 할 뿐이지 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그 인사가 지금 두 번의 총리 그 지명에 있어서 좀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저도 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대통령이 천명을 했는데 물론 지금 그 문창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전 검증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잡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 이런 부분들이 왜 인사 시스템에서 검증이 안 되고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의아심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좀 더 이런 부분 등을 좀 객관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좀 제대로 검증을 한다면 적어도 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국정개혁, 국가개조라는 당면 목표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신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역이 영남에 편중된다. 그리고 호남은 지금 내각에 한 명 노동부 장관인가요? 노동부 장관 말씀하시는 딱 한 명이더라고요. 예.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건 그 지역이 편중됐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그런 논란들은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정권을 잡을 때는 또 호남 또는 특히 그 중부권 이런 쪽에 편중 인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뭐 박근혜 정부도 영남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주변 인물들을 등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 편중 인사 시비가 있죠. 아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역 편중 인사들은 계속 시비가 있었는데 정도의 문제일 거라고 보고요. 이번 인사에서 이제 지금 장관이 호남 출신 한 명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어떤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배려 또는 그 균형적인 그런 인사 등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문 의원님께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친정체제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최경환 의원 비롯해서 실세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료들은 많이 이제 이번에 자리를 놓고 그 실세들이 많이 들어가서 좀 힘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정 부분 뭐 필요한 측면은 있겠죠. 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고 대통령과 함께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더더군다나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게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했는데 아직도 12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인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뭐 자기의 복심들, 뭐 자기의 수족처럼 이렇게 같이 움직일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있다 하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사태의 엄중함에 비추어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이거는 국민 정서에 너무 좀 맞지 않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과 지금 이게 뭐 맞짱을 뜨자는 건지 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세월호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6번인가 아마 사과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런데 뭐 담화문 발표하면서 이제 눈물까지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읍소형으로 이제 갖고 그랬는데 육사 선거가 좀 어정쩡한 결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이후에 지금 이 내각 인사 내용을 보면서 육사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너무 다소간 자기들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이건 국민들의 어떤 이 정부에 대한 정말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는 이런 한탄과 지적들이 뭐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예. 그게 이번 이렇게 인사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황성규 의원님 반론하실 거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부분 등에서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표심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번 개각 그리고 또 그 총리 지명자에 대한 아주 그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분명하게 국민적 요구를 다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입각 대상자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야당의 비판, 또 국민적 요구 등을 담아서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가야 될 좌표를 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예. 청문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를 두 번째 지명을 해서 예.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발언에 대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잡음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또 낙마시키거나 또 후보가 지명을 처리하거나 사퇴할 경우 두 번의 그 총리 지명이 모두 다 실패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물론 그러나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문제를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야당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리 지명에 또 총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철학, 여러 가지 그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고 여기까지는 야당도 받아들여서 검증을 하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일정 정도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것이 국회에서 표결로 검증, 청문회를 절차를 완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건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지금 이 문창극 후보자의 일련의 기고 또는 이 강연 이런 것들을 이제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의 발언 내용들을 쭉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기독교 원리주의자인 것 아닌가. 물론 총리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장관이 자기 종교 당연히 가질 수 있죠. 예. 그런데 너무 원리주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과연 이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우리 국민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적절할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적절해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일련의 발언을 보면 일제 통치, 일제차에 대한 발언, 또 이 분단에 대한 발언, 6.25 전쟁에 대한 발언, 제주 4.3에 대한 발언, 쭉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군위안부에 대한 발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이 대한민국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이게 아주 헌법 전문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전혀 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요. 예. 매국노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1919년 3.1운동 났을 때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다가 3차례에 걸쳐서 장문의 기고를 합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이 일본 통치하에 조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상제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제, 옥황상제. 네, 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문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자, 저희가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 동안은 강 의원님 반론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문창국 후보자의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소 지금 문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어떤 한쪽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큰 줄거리는 종교적 시각에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요. 일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역사적인 어떤 인식에 있어서 분명한 또 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응징해야 될 대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시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편향이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의 토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